6층은 거르자. 왜? 저기는 법무법인이 아니라 법률사무소잖아. 다른 거야? 그냥 좀 회사가 작은 것 같잖아. 로펌이 더 좀 파워가 세다, 열심히 일한다, 신뢰성 있다? 아닙니다.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는 큰 차이가 없다. 실제 3명인 법무법인이 대한민국 전체 법무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변호사 사무소 진짜 많다. 어디로 가서 상담을 받아야 되는 거야. 너무 많아서 고를 수가 없네. 층층마다 다 가볼까? 6층은 거르자. 왜? 저기는 법무법인이 아니라 법률사무소잖아. 다른 거야? 그냥 좀 회사가 작은 것 같잖아. 서초동이라는 제목의 드라마를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데 변호사 간판이 너무 많은 그런 장면이 나오네요. 그래서 어느 층은 법무법인 땡땡, 어느 층은 법률사무소 땡땡 이렇게 나오니까 어디를 가야 할까 하면서 그곳 분들이 이제 얘기 나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법무법인 또 법률사무소 어떻게 다를까요? 혹시 여러분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개인 사업자로 무슨 사무소 또는 무슨 회사 할 수도 있고요. 주식회사 이름으로 이런 것을 법인이라고 하죠. 주식회사 할 수도 있고요. 상호는 주식회사인 경우는 주식회사라는 명칭이 상호 앞이나 뒤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요. 주식회사가 아닌 개인 사업체는 주식회사라는 이름이 안 들어가는 그냥 상호만 쓰면 됩니다. 그러면은 과연 우리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 개인 회사냐 주식회사냐가 어떻게 다른지 그것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개인 회사와 주식회사 어떻게 다르죠? 주식회사인 경우는 대표이사부터 포함해서 이제 입사한 신입사원까지 모두가 근로자입니다. 봉급생활자입니다. 봉급생활자. 개인 사무실은 어떻죠? 사장이죠. 본인이 사장으로서 모든 어떤 거래상의 책임을 지고 직원에 대한 책임도 지고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회사가 부도나면은요 대표이사 책임 없습니다. 회사가 책임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건설회사, 주식회사 무슨 건설이 부도나면 남는 것은 이런 책상이나 컴퓨터 몇 대 뿐이라 그러죠. 개인 회사인 경우 그 개인 회사로부터 무슨 차용증을 받거나 무슨 이제 거래관계 사인을 하면 그 개인이 무한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주식회사인 경우는 회사의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자,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산다라는 옛말이 있는데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보통 회사 자산에 비해 부채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의뢰인에게 상담할 때는 어느 주식회사에게 외상으로 물건을 줄 때 그 외상으로 주는 그 회사로부터 어떤 사인을 받을 때요 또는 거래 약정을 할 때 반드시 그 회사의 대표이사 개인의 연대 보증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야만 그 주식회사가 이런 외상 대금을 갚지 못할 경우에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연대 책임을 지니까요. 자, 그렇다면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또는 개인 개업사무소의 구분이 조금 이렇게 짐작이 되시나요? 법무법인이라 하면요, 말 그대로 주식회사 개념입니다. 그곳에 소속된 모든 변호사가 회사원으로서 근로자, 봉급생활자가 됩니다.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 개업 변호사는 말 그대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은 개인 사업자와 동일하고요. 물론 변호사도 개인 사업자에게 고용되어서, 그러니까 사업주인 변호사, 고용된 변호사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합동사무소는 무엇이냐?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렇게 변호사 사무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금방 떠오르는 게 김앤장이죠. 김앤장이 법무법인이 아니라 합동법률사무소입니다. 저희들도 이제 법률사무소 강물이라는 합동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각자 한 명이씩 단독 사업자를 내거나 2명 내지 3명이 동업으로 사업자를 내거나 이러한 사업자가 모인 이런 변호사의 이런 그룹을 합동사무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법률 업무를 이제 위임할 때, 어떤 사건인지 위임할 때 약정서를 쓸 거 아닙니까? 그럼 법무법인의 경우는 이 법무법인하고 계약하지만 사실상 이와 같은 법무법인도 대한민국의 큰 법무법인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그곳에 소속된 변호사님들이 별산제라 그럽니다. 사실은 회계상으로는 법인 주식회사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각자 이렇게 수익과 배당에 있어서 내부적으로는 별개 각자 사건에 대한 각자 배당을 진행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하면 일단 법을 처음 접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믿을만하다고 하는데요. 법무법인요, 변호사 3명으로 구성되는 게 기본입니다. 실제 3명인 법무법인이 대한민국 전체 법무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아주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합동사무실은 정말 친분이 있지 않으면 법무법인은 서로 모르는 변호사끼리 법무법인을 할 수 있는데, 합동법률사무소는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의 합동사무실이 영어로는 로펌이라는 그런 법무법인과 같은 표현을 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변호사들끼리 좀 끈끈한 인간관계로 뭉쳐야만 합동사무소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 로펌이 더 좀 파워가 세다, 열심히 일한다, 신뢰성 있다? 아닙니다. 노입니다. 오히려 사무장,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본을 투자해서 법무법인이라는 형식의 시설을 갖추고 사람들을 모집해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차이가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제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 구분과는 관계없이 이 법률 문제가 이제 필요할 때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내가 친한 변호사가 없다 그러면 발품을 팔아서 2군데, 3군데를 이제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해서 이제 서로 비교해보고 변호사를 고른다, 변호사를 선택한다.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강물의 장성근 변호사였고요. 우리 법률사무소 강물은 언제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리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밖에서 안이 다 보이고요. 시건 장치를 하지 않습니다. 쑥 열고 들어오면 됩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모든 소속 변호사들이 마음을 열고 여러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